황금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그 업종별 희비가 교차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뭐 하루 평균 28,000여 명 뭐 들어왔다. 네. 20만 명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예상했던 거 한 18만 명 정도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뭐 방역 당국이 긴장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뭐 날씨까지 좋았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마스크 안 쓰신 분들 있어서 네. 좀 불편했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했어도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제주 들어오면서 뭐 발열 그런 증상이 있어서 별도로 이제 관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없어서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연휴 동안 저희들 계속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반짝 특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황금 연휴 기간만 좋았다가 네. 나빠지면, 그러니까 네. 잠깐 좋았다 나빠지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했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뭐 관광 회복 이번이 좀 탄력받아서 회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개별 관광 영역은 조금 풀린 것 같고요. 단체 관광 영역은 풀릴 기미가 거의 없는 게 네. 아직 등교 수업도 못했고 네. 상반기 저희들 수학여행이 원래 5월 달에 수학여행도 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수학여행단이 없잖아요. 네. 애들이 이제 수업 받기 시작하면 방학도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수학여행을 원만하게 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오는 선택을 할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수학여행 일정들을 다 짜졌을 거 아니에요. 네. 학교마다. 상반기 취소하신 분들이 다시 제주도로 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들긴 네.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그때도 잠깐 얘기했던 하늘길부터 티가 팍 하고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잠깐 봤더니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는 제주행 항공권 무료 이벤트도 해요. 뭐 어떤 조건을 맞추면 무료 항공권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런 이벤트를 할 정도로 비행기에 좌석을 다 팔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이 얘기도 좀 인정하지를 못하겠어요. 항공권이 제주행 항공권이 10배 올랐다. 원래 비행기를 너무 안 타서 한없이 내렸던 가격이 원상복구가 된 건데도 10배가 올랐다고 표현을 해서 제주 관광 이러면 버틸 수 있겠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황금 연휴 지나니까 다시 또 내려갔어요. 1, 2만 대로 뭐 특별가까지 포함해서 정말 저렴해진 항공권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늘길이 사실 그 황금 연휴 동안은 하루에 210편 정도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러니까 210편 정도라고 해도 뭐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5천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 비교하면 그게 비행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 210편이 뭐 꽉 차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정말 많이 왔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한 160편 정도까지도 네. 확 하고 또 줄었어요. 네. 이게 비행기를 띄워도 사람이 타지 않을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황금 연휴 전에 150편에서 160편 사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늘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관광 수요가 많지 않다, 네. 많지 않을 걸로 내다봤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황금 연휴 막판에는 네. 관광객 수가 10,000명대로 떨어졌어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하늘길 줄어들었을 때도 10,00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그 옛날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또 중간에 항공 연휴가 딱 껴있어가지고서 확 하고 올랐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들었던 게 또 저희 관광 쪽이 힘들어서 고용유지 지원금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 일할 수 없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구하느라 또 아이고,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이게 저희들 뭐 생활방역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하루 2만 명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겠나.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퀘스천 마커 글쎄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저희들 국제선이 아직 뜨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선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가 많이 뜬다고 해도 전체 항공사도 그렇고 제주 관광 입장에서도 봤을 때 관광객 숫자에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상황을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직도 이동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등교 수업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등교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아마 지난달 말부터 계속적으로 아이를 키우시는 학생이 있는 집에는 뭐 이틀, 3일 간격으로 문자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등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여행을 자제해 주십사. 또 특별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뭐 친척이나 가족 방문을 해야 돼. 친지 가족 방문을 해야 됐던 경우면 미리 학교에 알려주시거나 다녀와서라도 얘기를 해달라. 왜냐면 관리를 또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또 여행을 하실지는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개별 여행, 20대들의 개별 여행 수요가 그나마 이제 버티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네. 보이고요. 네. 이게 그렇죠. 2만 명 되면 좋겠는데 2만 명 되려면 수학여행단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아직 수학여행단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없죠. 네. 저희 중형 숙박시설이나 뭐 전세버스 움직인다는 얘기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맘때면 정말 뭐 신제주나 이런 곳에는 버스가 뭐 대여섯 대 많긴 10대까지도 줄을 서서 가서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게 꼭 이렇게 일렬로 다녀야 되느냐 뭐 이런 민원도 많고 왜 사람 차 많이 다니는 길에 아침 일찍 저렇게 차들을 세워놓고 통행 불편하게 하냐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원래는 그런 민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뭐 잠깐 등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3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를 하고 있죠? 네. 일단 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코로나19 검사를 하신다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황금 연휴 동안도 굉장히 고강도로 그 방역을 했어요. 네. 제주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심각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 벌써 뭐 1월 27일인가요? 네. 그때부터 시작했기 그죠. 1월 27일부터 진행했기 때문에 100일이 네, 넘었어요. 네. 근데 방역 수위를 높인다는 건 그만큼 사람도 많이 투입되고 네. 이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방역 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관광 수익에 비해서 네. 방역 비용이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 아닌가 보여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다시 또 등교 수업하는 쪽으로 이제 네. 조금 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도가 이제 뭐 다른 지역 갔다 왔는지 그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좀 그러니까 열이 좀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네.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등교 수업 시작하는 네. 고3부터 네. 이제 지원할 방침인데요. 네. 일단 도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네. 학생들이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내가 네. 지금 증상이 그래도 검사를 받아야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그 판단을 내리도록 네. 하고요. 네. 증상이 있으면 학교에 얘기해서 네. 관할 보건소에서 이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도가 이렇게 정책을 선도하고 있어요. 네, 네. 일단 그렇죠. 이게 그거에 따른 그러니까 네. 저희가 감염병이나 외부 충격에 따른 네. 관광 산업이나 지역 경제가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네. 이번 역시도 이게 그전에도 많이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모자란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 역시도 잘 넘기면 네. 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뭐 선제적으로 네. 좀 많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일단 등교 수업 고3 학생들 하고요. 60명 이하의 초중학교 학생들도 일단은 13일부터 등교를 하고요. 네. 20일부터는 고2와 중3 학생, 네. 초등학생들 이제 신입생이 됩니다. 1학년, 네. 2학년 유치원생들이 가는데 네. 이 학생들을 먼저 하는 이유가 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등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학교 생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좀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네.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이 27일부터 제가 이게 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뭐 중학교 2학년 이거 나눠서 말씀드리는 그 얘기를 하는지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중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은 교복을 못 입게 됐어요. 하복을 입고 네. 신입생이 됩니다. 6월 1일 등교를 할 날씨가 예정입니다. 너무 따뜻해졌어요. 네, 그래서 다 그러니까 하복 안내문을 아마 다들 받으셨다고 그래서 어떤 학부모가 애써 맞췄는데 입어보지 뭐 못하고. 벽에 걸어놓게 됐다고 오히려 얘기를 나 하셨어요. 괜찮아요. 한번 입고서 다시 또 드라이클닝이 맡겨가지고 넣느니 음. 하복으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아요. 하복보다는 동복이 네, 좀 소속감이 좀 있어서 네. 그러긴 한데 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면 이동형 선별진 요소가 갑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에 그렇군요. 대한 이제 검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또 이제 뭐 예비비 들여가지고 이제 등교 수업 전에 뭐 마스크 같은 것들도 네. 일단 비치를 해서 네. 학생들 수업 받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네. 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뭐 학교별로도 만전을 기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따로 등교해요. 네.
중학교도 1, 2, 3학년이 따로, 초등학교도 1, 2학년, 3, 4학년, 네. 5, 6학년이 따로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학년별로 등교 시간이 달라요. 네. 이제 그렇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야 들어올 때 애들한테 발열 검사를 해요. 아, 그렇군요. 들어가고는 입구도 다 제한, 그러니까 뭐 몇 시 오. 이전에 오면 네. 중앙 현관만 네. 이용을 하고, 네. 그죠? 뭐 8시 이후에 뭐 몇 시까지 1, 2학년이 등교하는데, 뭐 1학년은 뭐 서쪽, 뭐 2학년 뭐 동쪽 이런 식으로 네. 네. 나눠서 들어가면서 이제 네. 발열식 하고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점심 시간도 조정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 한 학년이 밥을 먹는 동안 다른 학년은 수업을 받으면서 네. 기다려야 되는, 아, 그러니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적응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매점을 거의 이용을 못하게, 네. 왜냐하면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 애들을 관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 가까이에 있는 모 학생은 매점을 이용을 못하게 됐다. 점심시간밖에 했더니 비명을 지르고 네. 너무 싫다고. 네. 학교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점인데 너무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던데, 또 하나 너무 좋아했던 거는 네. 체육 시간을 30분만 한다고 하니까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육 시간은 전 1시간씩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애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 너무 집에 많이 있어서. 근데 이 30분만 하는 이유가 30분 하고 15분은 반드시 세면 네. 손을 씻고 네. 이제 다 깨끗하게 씻는 네. 시간을 수업 시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아, 그렇군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육입니다. 그제 네. 애들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네. 하는. 네. 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마스크를 끼고 체육 수업을 하다가 네. 좀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학교와 집에서, 가정에서 정말 호흡을 잘 맞춰주셔야 네. 되는 게,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매점도 이용 못하게 네. 하고 점심시간도 따로 하게 하고, 그리고 수업은 점심 먹을 때 빼곤 다 마스크를 해야 돼요, 애들이. 네.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듣나요? 뭐 고등학생, 답답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야 뭐 지금 수업 받는 게 진학하고 관계가 있겠다 싶으면 애들이 또 이게 지키죠. 철저하게 지키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초등학생도 그렇고 전 중학생들도, 왜 중학생들도 저희들 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왜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야 돼요 라고 네. 대답하는 애들한테 마스크를 쓰게 하려면 집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써야 되는 거를 몇 번이고 설명을 해주셔야 네. 될 것 네.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점점 더워지잖아요. 애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틀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네.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다고 네. 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그죠? 마스크를 껴야 되는 것, 집에 들어올 때, 학교에서 수업 받고 뭐 무슨 일 때 손을 계속해서 씻는 네. 것, 뭐 노래가 나오는 비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서 이 어린이 박물관에 그 30초 네. 비누 칠을 하고 씻을 동안 30초가 음악이 나온대요. 그 시간 동안은 꼭 손을 씻게. 네. 그러니까 이 30초가 네. 생각보다 길어요. 네. 예. 뭐 생일 축하 노래를 2번이나 찬찬히 불러야 된다고 네. 하는데, 그걸 집에서도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아마 학교에서 그걸 하기도 힘들 거고요. 학교에 가면 뭐 세면대가 애들 숫자만큼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라던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마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네. 것들도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는 누군가도 얘기를 해줘야 네. 아이들이 인지를 할 거고요. 뭐 저희들 싱가포르 사례도 있지만 네. 학교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 지역의 파급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아마 그것만큼은 네. 아유, 이 정도는 학교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 네. 이 정도는 집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네. 서로 자기 일처럼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학교와 가정에서요 같이 공존하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합니다. 공항만을 중심으로 한 국경 수준의 방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재민일보 궁금한 뉴스는요 매주 금요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5월 첫째 주 궁금한 뉴스는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